김유현님 뵈면 KBS 천국에 이제 서울의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KBS맨이시잖아요. KBS 마크가 찍힌 KBS맨이신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본인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일들을 인생을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인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김유현님은 본인이 잘 인생이 풀려가고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마찬가지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고 네. 이제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잖아요. 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 시대 때 이제 아예 네. 많은 분들의 그 시점에 그 타이밍들이 어떤 저의 노력보다는 그때 이제 IMF 터졌을 때 우리 이제 한국 홈플러스라는 이제 유튜브 유튜버들하고 네. 이제 시작한 단계였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직장을 옮겨가면서 나는 힘들어할 때 제가 이제 많이 달렸었거든요. 꽤 돈을 그때 축적을 하셨죠. 거기서 이제 직장을 삼성 물산이니까 네. KBS 있다가 네네. 삼성 물산으로 옮겼죠. 네. 그런데 KBS 하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직장이었는데 거기 과감하게 청산하게 된 용기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사수형이 탑 에디모가 서울에 한석기 결혼한 데가 있어요. 네네. 거기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사진이어가지고 네가 사진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일을 해라. 그냥 사진을 볼 수 있게. 그래서 고등어가 못 살아. 너한테 사진 보여주겠다.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저는 젊은 나이였는데도 또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본 공개되는 거기 상당히 이제 제 스스로가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반드고 이제 그 예시점 없이가 사진 보고 네. 굉장히 호감적인 형이세요. 일단 그건 타고나신 분이시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유니스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실은 아카데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데 아메이라든지 메나테크라든지 유니스티라든지 그 이외에도 시그리티라고 말이죠. 화장품 쪽에도 있고 또 뭐죠? 그 화장품 중에 뉴스킨 쪽도 계신 분도 있고 근데 핀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일반적으로 성공의 도열에 오르신 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마야모도 있고 그런 강의를 하고 그룹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발등이 떨어져가지고 막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있잖아요. 뭐 네트워크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해 나가시면 또 화이팅 되시면 그 진정 얘기하는 이를테면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주장이 바로 그런 네트워크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진정한 성공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유니스티라는 세계에서 한번 각오를 말씀해 보시고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제품을 소비자였죠. 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소비자들이 이제 구글 공간에 당도도 높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적인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공에서 병원에서 저한테 당뇨약을 먹으라고 했었어요. 네. 체중을 감량해야지 된다라고 진단을 받고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어떤 심각함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그걸로 인한 또 나중에 효율성 그게 느껴져서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친척분 중에 간호사분도 계시다가 이제 20대에 대한민국에 계신 분 계세요. 그분 본인해가지고 20분이가 시작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다른 게 피라미드 이런 이유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의료
그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나의 사업보다는 그냥 물어보겠다. 그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몇 킬로 감량하셨다고요? 20킬로? 84kg였어요. 네. 지금 72kg니까 그냥 12킬로 감량하셨어요. 얼마 만에? 한 6개월. 끝발을 보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공을 이제 복제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듣고 있고, 네.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비제로 좀 듣고, 또 제가 지금 홈플러스에서 했던 사업이 그 병원이나 의사들 컨설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이 제품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되면 모아가지고 한번 상승을 해보고 해요. 네네. 네,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가 매장을 없애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을 경험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주로 이제 그 홈플러스 같은데 병원을 창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네. 전국 단위로 하시는 충남도 쪽 중부지방만 같죠. 전국을 그 인맥이 대단하시겠네요. 네.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강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강의하는데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화는 전혀 이제 어색하게 얘기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풀어냈어가지고 그냥 제 스스로가 한 번씩 망각을 해요. 이게 1부터 10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중간에 끊기는 거죠. 머릿속이 멍해지고 지금 부대 목표 정도 있을 수 있고 안 해본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상대편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못 느끼는데 혼자 뭔가를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요한 무대에서 나오나 같은 경우도 그런 빛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무대에 설 때는 3개월 합숙 훈련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도 충분히 연습하고 나가시면 그냥 그 체득이 되어서 몸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데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세 가지의 그 강의의 그 요소가 있어요. 얼마나 이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다듬었느냐.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잘 다듬어져 있고 그 강의 내용을 메모한 그 큐카드나 아니면 교환이나 아니면 PPT로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PPT가 잘 다듬어진 정선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따라서 그냥 쭉 나가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PPT는 그 앞에 그 뭐랄까요? 이미 강의하시고 계신 분들의 그 강의 내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서 거기다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화시켜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달하는 스킬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신념을 파는 것이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것이다. 유니스트에 들어가기까지는 실은 친척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가신 것처럼 유니스트의 상품을 믿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그 신뢰감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가 그 의력을 갖게 하는 것은 신뢰감입니다.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놓으셨으면 그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념 있는 목소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념 있는 신념 어린 눈빛, 신념 어린 제스처.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다가 신념을 풀어놓아야 돼요. 그럴 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설득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언어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모를 타고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강점이에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외모, 애티튜드, 태도, 제스처, 눈빛, 표정 이런 것 쪽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것임을 호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할게요. 세 가지입니다. what,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메시지를 how to say,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거기다 신념을 담아라, 내 마음을 담아라, 혼을 담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중한 애티튜드, 태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정중하고 겸손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교만하고 건방지다라는 느낌을 주면 아무리 강의 내용이 좋아도 감정적으로 거부하거든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실은 이성적인 것으로 설득 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하자면 확실하게 잘 정리된 컨텐츠, 말할 거리, 강의 내용을 준비하시고 how to say, 내 혼을 담아서 그걸 신념 어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풀어가는 것. 이게 강의의 핵심 요소인데요. 일본이 너무 어려워요. 일본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건 여러 가지, 그게 가장 힘들어요, 실은요. 두 번째, how to say나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세 번째,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뭐 이렇게 다듬으면 바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가장 힘들어요. 컨텐츠가 참 중요해야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네트워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권장하는 건데, 사람을 심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피해요. 사람한테 내가 유니시티라는 제품과 기업을 알리는데 있어서 저 사람을 내가 심겠다라고 의도를 하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을 뺐어. 80kg에서 70kg, 12kg를 감량을 했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건데 당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유익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객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고 접근해서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관점을 둬야 되지, 빨리 저 사람을 내 밑에 싣겠다라고 하면 피해요. 마음을 타고 전화가 와도 피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점이 네트워크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그 점이에요.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니스틱 하고 있는데 당신 내가 우리 가족으로 만들 거야 라고 계속 의도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그럴수록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놓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당신한테도 그걸 좀 권장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당장 할 필요는 없어. 내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정해. 뭐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면 거기에 신뢰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강의 외의 것인데요. 네. 지금 당장은 우리 김유 의원님을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하게 하고 말빨이 먹히게 하고 이런 쪽에 트레이닝을 지금부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에 대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머리에서 딱 필름이 끊기는 이유는 뭘까요? 필름이 끊기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IQ가 185가 아니시죠. 네. 125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자동차 엔진을 한번 고치는데 와 이렇게 섬세하게 말이죠. 엔진이 얼마나 복잡해요. 나스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뜯어서 다시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하잖아요. 그래서 감탄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그 엔지니어가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고친 아니요, 도구가 고치죠. 툴.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중간에 끊기고 하는 거는 그 정리가 덜 되는 거예요.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요즘은 PPT로 만들어서 하거나 교환을 만들거나 메모로 다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수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툴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 도구